거대한 회색 구름을 찍고 올라가는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이 만들어낸 기술의 대도약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쉽게 놓치는 진짜 비밀은 이 전투기가 하늘을 가르는 힘이 아니라 기체 아래, 즉 날개 밑에서 드러난다는 점이었다. 대부분의 전투기는 폭탄을 떨어뜨릴 때 자연 낙하에 가까운 방식으로 투하하지만 한국의 기술진은 이 방식이 고속 전투 환경에서 얼마나 위험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비행하는 순간 폭탄이 기류에 휘말리거나 기체 아래쪽에서 튕겨 올라오기라도 한다면 이는 곧 전투기 자체를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 치명적 상황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냈고 그 해답이 바로 폭탄을 강제로 밀어내는 이젝터 시스템이었다. KF-21의 이젝터 시스템은 단순한 장치가 아니라 전투기의 생존성을 결정하는 핵심 기술이었다. 폭탄을 화약의 힘으로 밀어내는 강제 분리 방식은 폭탄이 공기 흐름에 휘말리기 전에 빠르고 정확하게 기체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어떤 상황에서도 기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장했다. 이 기술은 미국의 최신 전투기가 사용하는 원리와 동일한 수준이며 한국은 이를 독자적으로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고 단순한 기계적 구현만으로는 부족했다. 고속 상태에서는 아주 짧은 순간에도 공기 흐름의 변화가 기체 전체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기에 엔지니어들은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과 풍동 시험을 반복해야 했다. 공기의 흐름 하나하나를 모두 쪼개 분석하고 다시 조합하며 폭탄이 기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만드는 과정은 말 그대로 전투기의 생명을 설계하는 일이었다. 이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폭탄이 기체로 다시 튀어오르는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공기 흐름의 미세한 소용돌이가 폭탄의 궤적을 바꿀 가능성이 있어 이를 통제하려면 고도의 시뮬레이션 기술과 실제 시험의 반복이 필요했다. 한국은 이 모든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구축했고 결국 폭탄을 떨어뜨린 뒤 정확한 궤도로 빠르게 분리되도록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는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군사기술 중 하나를 스스로 해냈다는 선언이기도 했다. 더욱이 단 몇 초라도 충돌 위험이 발생하면 전투기가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 영역은 전투기 개발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가장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분야였다. KF-21이 가진 또 다른 강점은 내부 무장창이었다. 내부에 무기를 숨겨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는 방식은 많은 국가가 시도하지 못한 기술로 분류된다. 문을 열고 닫는 짧은 순간에도 공기 흐름은 거칠게 변하고 이 변화는 폭탄의 투하 안정성뿐 아니라 전투기 자체의 균형에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내부 무장창은 단순한 수납 공간이 아니라 기체의 핵심 구조와 완전히 연동된 복합 시스템이었다. 여기에 KF-21은 미국의 F-35가 사용하는 바람 방향 제어 기술과 유사한 수준의 정교한 흐름 제어 기능을 더해 문을 여는 순간 발생하는 소용돌이까지 예측하고 제어하도록 설계됐다. 이는 문이 열리는 짧은 시간에도 폭탄이 기체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수행했다. 한국은 앞으로 무기를 장착하면 전투기가 자동으로 이를 인식하는 시스템까지 도입할 예정이고 이는 KF-21이 단순히 현재의 기술에 머무르는 전투기가 아니라 미래 전장 환경을 고려한 확장성을 갖춘 플랫폼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동인식 기능은 다양한 무기와의 호환성을 극대화하며 이를 통해 KF-21은 단일 역할이 아닌 다목적 임무 수행 능력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전투기 개발에서 이런 확장성과 호환성은 매우 중요한데 전쟁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새로운 무기가 계속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투기야말로 진정한 미래형 전투기로 평가받는다. KF-21의 기술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저 새로운 장비라는 이유가 아니라 한국이 이를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점이었다. 여러 국가가 시도하다 포기한 영역을 한국이 직접 구현했고 이를 무기로 삼아 세계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시아 군사 기술사의 흐름을 바꾸는 수준의 사건이었다. 이러한 발전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서 국방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한국이 전 세계와 직접 경쟁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특히 이젝터 시스템과 내부 무장창 기술은 한국의 항공 분야가 최첨단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이자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KF-21을 둘러싼 여러 기술 가운데 이미 공개된 것만으로도 한국의 역량은 충분히 입증되었지만 진짜 흥미로운 점은 앞으로 이 전투기가 어떤 무기를 더 받아들일 수 있을지, 어떤 확장 기술과 결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이 있었다. 내부 무장창의 구조는 단순한 폭탄뿐 아니라 미래형 유도무기, 신속 대응무기, 심지어 특수 임무장비까지 장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공기 흐름을 제어하고 투하 순간의 위험을 없애는 기술은 향후 다양한 무기 개조에도 활용될 수 있어 이는 한국이 앞으로도 전투기 개발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이 모든 기술적 성과는 무기체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역량의 총합을 의미한다. 수많은 전문가가 참여하고 연구기관과 기업이 긴 시간 동안 축적한 노하우가 하나의 전투기 안에 응축되어 있다. 특히 고속 비행 중 공력 특성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능력은 일부 선도국만 보유한 기술이며 한국이 여기에 합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계가 주목할 수준이었다. KF-21이 날개 아래서 보여주는 기술력은 그저 무기를 떨어뜨리는 방식의 차이를 넘어 한국이 세계 군사기술의 중심으로 올라섰다는 확실한 신호였다. 앞으로 이 전투기가 어떤 임무를 맡게 될지, 어떤 국가들과 함께 비행하게 될지, 그리고 전장 환경에서 어떤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낼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다. KF-21의 진짜 기술력은 단순히 폭탄을 밀어내는 장치를 구현했다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 이 전투기가 가진 이젝터 기술의 핵심은 고속 비행 중에도 무기의 분리 궤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점이었고, 이는 세계 어느 나라든 쉽게 구현하지 못하는 고난도 영역이었다. 전투기는 고도와 속도에 따라 공기 밀도가 급격하게 변하며 작은 변화도 무기의 진행 방향을 크게 흔들 수 있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이런 변수들을 모두 통제하기 위해 폭탄 분리 실험을 실제 기류 환경과 거의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다시 시뮬레이션으로 분석되어 시스템 전체에 반영되었다. 이런 순환 구조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공학적 지식을 깊이 쌓아가는 과정이었다. 이젝터의 분리 압력과 타이밍을 최적화하려면 기체 아래 측면을 지나는 공기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했다. KF-21은 전투기 하부의 기류가 일정한 형태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어 폭탄이 분리되는 순간 공기 흐름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이런 구조 덕분에 폭탄은 기체에서 멀어지는 순간부터 일정한 궤도로 안정적으로 떨어졌다. 이 과정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폭탄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튈 위험이 있었고, 이는 전투기의 생존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었다. 한국은 이런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통동시험에서 실제 비행 환경을 완벽하게 재현하며 무기의 분리 궤적을 데이터화했고, 이를 기반으로 완전한 안정성을 확보했다. 고속 상태에서 폭탄이 분리된 뒤 기체와 멀어지는 속도도 중요했다. 분리 속도가 너무 느리면 기체가 폭탄의 후폭풍이나 충돌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빠르면 폭탄 자체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었다. 한국은 이 지점을 정밀하게 계산해 최적의 분리 속도를 찾아냈고, 이를 통해 KF-21은 다양한 무기와의 호환성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무기의 종류에 따라 무게와 형태가 달라지는데도 이젝터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은 다목적 전투기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적 자산이었다. 이 기술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특히 내부 무장창을 사용하는 전투기들은 폭탄이 내부에서 외부로 나오는 순간 발생하는 급격한 기류 변화를 통제해야 하는데, 이는 외부 장착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높은 기술력을 요구했다. KF-21의 하부 구조는 이런 공기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 정밀하게 설계되었으며, 문이 열리는 순간 기체 주변의 기류를 안정시키기 위해 복잡한 공력 제어 알고리즘이 적용되었다. 미국의 최신형 전투기들이 사용하는 원리와 유사한 방식으로 KF-21이 독자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공학 능력은 이미 세계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은 투하 순간의 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무기의 분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공기 난류까지 계산에 포함했다. 이는 단순한 공력 계산을 넘어 복합적인 유체 흐름을 해석하는 고도의 기술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엔지니어들은 기체 표면의 곡률, 폭탄 분리 각도, 문이 열리는 속도, 기류 변화 시점 등 수많은 요소들을 하나의 모델로 통합했고, 이 데이터는 반복적인 시험을 통해 끊임없이 정교해졌다. 이 모든 작업이 끝난 뒤 KF-21은 다양한 비행 조건에서도 무기를 완벽하게 투하할 수 있는 안정성을 가지게 되었다. 폭탄을 밀어내는 힘의 강도와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 한국은 이젝터 시스템에 정밀 제어 장치를 탑재했다. 이는 단순한 폭발 압력 조절이 아니라 기체 내부 센서들과 데이터 네트워크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구조였다. 전투기의 비행 상태, 기류, 고도, 속도 등을 모두 분석해 최적의 순간에 분리 명령을 내릴 수 있어 어떤 임무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작동이 가능했다. 이런 정밀도는 전투기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고, 한국은 이를 통해 고속 비행 중에도 안정적인 투하 능력을 확보했다. KF-21이 가진 이젝터 기술은 단순히 현재 무기 운용 방식에 머무르지 않는다. 앞으로 더 다양한 무기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투하 순간의 위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구축된 기술적 기반은 한국에게 큰 이점이 된다. 자동인식 기능이 결합되면 전투기는 무기의 종류를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맞는 분리 방식과 제어 알고리즘을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다목적 전투기 플랫폼으로서 KF-21이 미래 전장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데이터 기반의 공력 연구를 한층 더 강화했다. 기체 주변에서 발생하는 난류 구조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고 그 변화는 무기의 분리 궤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초정밀 센서와 고성능 컴퓨터를 활용해 비행 데이터를 축적했다. 이렇게 쌓인 데이터는 다음 세대의 알고리즘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이는 다시 실제 시험을 통해 검증되며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이런 연구 구조는 전투기 개발을 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기반이 되었고 KF-21이 앞으로 더욱 완성도 높은 무기체계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그 결과 KF-21의 이젝터 시스템은 단순한 분리장치가 아니라 한국 항공기술의 집약체로 평가되기 시작했다. 세계 여러 국가들이 이 기술을 주목한 이유는 폭탄 투하 능력만이 아니라 기류를 제어하고 위험 요소를 단계적으로 제거한 구조적 완성도에 있었다. 이런 기술적 성취는 단일 국가가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한국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연구를 축적해왔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였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한국이 세계 첨단 무기 시장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구축하고 있음을 알리는 상징적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KF-21의 내부 무장창은 이 전투기를 기존 4세대 전투기들과 명확히 구분시키는 핵심 요소였다. 외부에 무장을 매달면 기체의 공기 흐름이 불안정해지고 레이더 반사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생존성이 떨어질 수 있었지만 내부 무장창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기술이었다. 하지만 외부 무장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공력 제어가 필요했기 때문에 전체 구조는 단순한 수납 공간이 아니라 고난도의 공학적 설계가 집약된 공간이었다. 문이 열리고 무기가 떨어지는 순간 기류가 급변하며 기체 아래에서 강한 소용돌이가 발생하는데 이 소용돌이는 무기의 궤적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심하면 다시 기체 쪽으로 튀어오르게 만들 수 있었다. 이런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한국은 무장창 구조 자체를 공기 흐름을 세밀하게 제어하는 형태로 설계했다. KF-21은 문이 열리는 순간 발생하는 공기 압력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폐 각도와 속도를 모두 정밀하게 조정했다. 단순히 문을 빠르게 열고 닫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문이 열리는 동안 공기 흐름이 기체를 따라 부드럽게 흘러가도록 만드는 동시에 투하되는 무기 주위에서 발생하는 난류를 억제해야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기체 하부 구조를 여러 차례 재설계하며 실제 공기 흐름을 측정했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문 개폐 패턴을 완성했다. 이 기술은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만 보유한 매우 고난도 영역으로 KF-21이 여기에 합류했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항공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되었다. 내부 무장창은 단순히 공학적 난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실제 전투 환경에서도 결정적인 이점을 제공했다. 스텔스 성능을 유지한 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적 레이더에 노출되지 않고 목표 지역까지 접근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고 이는 전투기의 생존성과 직결되었다. 특히 현대전에서는 레이더망을 회피하는 능력이 곧 전투기의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내부 무장창이 가진 전략적 가치는 매우 컸다. KF-21이 이 구조를 완성했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 확보를 넘어 한국이 미래 항공 전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뜻이었다. 한국은 무기를 투하하는 순간 발생할 수 있는 충돌 위험을 없애기 위해 기류 제어 장치를 기체 내부에 통합했다. 이는 문이 열리는 순간 공기 흐름을 읽고 필요한 만큼 방향을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기류가 어지럽게 요동칠 때도 폭탄이 안정적으로 분리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내부에서 외부로 무기가 빠져나오는 순간의 위험 요소가 크게 줄어들었다. 실제로 이 기술은 F-35가 사용하는 원리와 상당히 유사한데 KF-21은 이를 한국 방식으로 독자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다. 하지만 내부 무장창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단지 폭탄을 떨어뜨리는 문제만이 아니었다. 다양한 형태의 무기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무기의 길이, 무게, 공력 특성까지 모두 고려해야 했고 그에 맞춘 분리 알고리즘이 필요했다. 한국은 이를 위해 무기별로 투하 시점의 기류 변화와 궤적을 데이터화했으며 이러한 연구는 미래의 새로운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주었다. 즉, 내부 무장창은 단순히 현재를 위한 기술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전투기의 확장성을 위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었다. 또한 내부 무장창의 구조에는 기체의 강도를 유지하면서도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설계 철학이 담겨 있었다. 전투기의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무장창 주변의 프레임이 매우 견고해야 했고 동시에 무기 크기에 맞춰 충분한 공간이 필요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서로 충돌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을 찾기 위해 많은 시뮬레이션과 실증 시험이 필요했다. 공기 흐름을 계산하는 것뿐 아니라 기체 구조의 변형과 하중 분포까지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항공기 구조 역학과 공력 특성을 동시에 해결해 나가야 했다. 한국이 내부 무장창 기술을 도입했다는 사실은 KF-21이 단순한 4.5세대 전투기를 넘어서고 있다는 평가를 불러왔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이 처음으로 독자 전투기를 개발하면서도 이 정도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다. 특히 문이 열리는 순간 발생하는 소용돌이와 난류를 제어하는 기술은 일반적으로 전투기 개발 후반 단계에서 완성되는데 KF-21은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인 투하 능력을 확보하며 빠르게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있었다. 내부 무장창 기술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성능이 아니다. 이는 한국이 미래 무기 체계 통합 능력까지 고려한 설계를 하고 있다는 증거였고 전투기의 발전 방향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다는 뜻이었다. 앞으로 새로운 무기가 등장하더라도 KF-21은 내부 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고도 다양한 무기를 수용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었다. 이러한 구조적 유연성은 고성능 전투기 개발에서 핵심 요소 중 하나였으며 한국은 이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행에 옮겼다. 무엇보다도 내부 무장창은 기체의 외형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기 저항을 크게 줄여 비행 효율을 높여준다. 이는 단순한 연료 효율뿐 아니라 고속 돌입 능력과 기동성에도 영향을 준다. 불규칙한 외부 무장이 기체 주변에 소용돌이를 만들면 기체가 불안정해지고 조종사는 더 많은 제어 입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내부 무장창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기체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비행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러한 설계는 전투기의 본질적인 성능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었고 KF-21이 이런 정교한 공력 설계를 구현해냈다는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국의 내부 무장창 기술은 이제 더 큰 의미를 갖는다. 그 자체로 하나의 기술적 성취일 뿐 아니라 한국이 미래 항공 전력 개발에서 독자적인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고 이 기술이 발전할수록 한국은 앞으로 등장할 다양한 무기 체계를 KF-21에 통합하는데 더 큰 유연성을 가지게 된다. 이 모든 요소들은 KF-21이 단순한 현재형 전투기가 아니라 미래 전투기의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플랫폼이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KF-21 개발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투입된 영역 중 하나는 공기 흐름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시뮬레이션 단계였다. 전투기가 고속으로 비행하는 동안 기체 주변에서 발생하는 난류와 소용돌이는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움직임이 아니라 무기의 분리, 기체의 안정성, 심지어 조종사의 생존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였다. 한국은 이런 공력 현상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고성능 슈퍼컴퓨터를 동원해 수천 개의 계산 모델을 만들었고 각 모델마다 다른 비행 조건을 적용해 현실과 거의 동일한 환경을 가상 공간에서 재현했다. 이 과정을 통해 엔지니어들은 실제 하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 풍동시험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검증하는 중요한 단계였다. 가상의 계산만으로는 실제 비행 중 일어나는 모든 변수를 완전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기체 모형을 제작해 실제 바람을 맞추며 공기 흐름을 정밀 측정해야 했다. KF-21 개발팀은 여러 크기의 모형을 만들어 다양한 풍동에서 실험을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기체 하부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난류 구조까지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러한 데이터는 단순히 그래프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모델과 실험 결과를 서로 비교하며 최종 설계에 반영되는 구조로 이어졌다. 이처럼 시뮬레이션과 풍동 시험이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KF-21의 공력 성능은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시험 중 하나는 무기를 분리하는 순간 기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이 단계에서 엔지니어들은 폭탄 주변에 생기는 압력 차이와 소용돌이의 강도를 세밀하게 측정했고 기체 아래쪽에서 폭탄이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는지를 초고속 카메라로 관찰했다. 단 몇 밀리초의 흐름까지 분석해야 했기 때문에 관측 장비는 극도로 정밀해야 했고 영상 분석 기술도 매우 높은 수준이 필요했다. 이러한 정밀 관측을 기반으로 엔지니어들은 폭탄 분리 궤적의 오차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냈고 이를 통해 KF-21의 이젝터 시스템은 다양한 속도와 고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완성도를 갖추게 되었다. 공기 흐름을 통제하려면 단순한 구조 변경만으로는 부족했다. KF-21은 기체 표면 곳곳에 설치된 센서들을 통해 비행 중 발생하는 공기 압력과 온도, 난류 강도를 실시간으로 수집했고 이 데이터는 전투기의 비행 제어 컴퓨터로 전달되었다. 이를 통해 전투기는 순간적으로 변하는 공기 흐름을 스스로 파악하고 안정적인 비행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동 제어 능력은 폭탄 투하뿐 아니라 기동성, 회피, 기동, 고속 돌입 시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이처럼 데이터 기반의 비행 제어 시스템은 KF-21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하나의 지능형 무기 플랫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또한 한국은 다양한 환경 조건을 고려해
시뮬레이션을 확장했다. 기체가 바람이 강한 해상 상공을 비행할 때와 뜨거운 사막 지역을 통과할 때는 기류 특성이 크게 달라지고 이는 무기 분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이런 환경 차이를 계산에 반영하기 위해 한국은 실제 기후 데이터를 포함한 시뮬레이션을 구축했고 폭탄 투하 테스트도 다양한 기상 조건을 가정한 상태에서 반복했다. 이 덕분에 KF-21은 특정 환경에만 최적화된 것이 아니라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용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기체 아래에서 발생하는 공기 소용돌이는 오래전부터 많은 전투기 개발자들에게 난제로 여겨져 왔다. 특히 내부 무장창을 사용하는 전투기들은 문이 열리는 순간 강한 난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지 못하면 무기가 불안정하게 흔들리거나 기체와 충돌할 위험이 있었다. KF-21 개발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을 열고 닫는 속도뿐 아니라 문이 열리는 각도, 문 주변의 곡률, 그리고 공기 흐름이 탈출하는 통로까지 모두 세밀하게 계산했다. 이런 미세 조정 결과 KF-21은 문이 열리는 순간에도 기체 주변의 공기 흐름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고 폭탄은 정확한 궤도로 분리될 수 있었다. 공력 제어 알고리즘은 이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조율하는 핵심 기술이었다. 이 알고리즘은 무기가 분리되는 순간 기체를 얼마나 기울여야 하는지, 엔진 출력은 어느 정도로 유지해야 하는지, 난류가 강하게 발생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 전투기에게 지시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조종사는 복잡한 기류 변화에 신경 쓰지 않고 임무에 집중할 수 있었고 기체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KF-21이 고난도 임무 수행에도 높은 신뢰성을 보여줄 수 있게 만든 중요한 요소였다. KF-21 개발에서 시뮬레이션과 풍동 시험이 가지는 의미는 기술적 필요를 넘어서 있었다. 이는 한국이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능력을 접목시키는 과정이며 선진 국가들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기술을 단기간에 따라잡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특히 공력 분야에서의 연구는 단순히 KF-21 한 기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KF-21의 개량형, 차세대 전투기, 무인 전투기 플랫폼 등 한국이 미래에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항공기 체계의 기반이 되었다. 이런 장기적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시뮬레이션과 실증 시험에 아낌없는 투자를 진행했고 이는 곧 전투기 개발 전반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결과로 이어졌다. KF-21의 공력 기술이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와 수정 작업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쌓인 연구 데이터는 전투기 개발 분야에서 한국이 가진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공기 흐름의 패턴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전투기의 생존과 성능을 좌우하는 정밀한 정보였고 한국은 이를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확보해 나갔다. 이 모든 노력이 결합되며 KF-21은 공력 성능에서 세계 주요 전투기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고 한국은 독자 전투기 개발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음을 증명해 보였다. 이러한 공력 기술의 완성은 KF-21이 미래 전장에서도 확고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한국의 항공기술 역사를 다시 쓰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KF-21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기존 강대국들이 독점해온 전투기 기술 시장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특히 미국의 F-35와 비교되는 영역은 단순히 스텔스 기능이나 전자전 능력뿐 아니라 무장을 투하하는 방식, 내부 공간 활용 능력, 기류 제어 기술 등 세부 구조에서도 드러나고 있었다. F-35는 내부 무장창과 고도의 공력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투하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KF-21은 개발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며 세계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다. 많은 분석가들은 한국이 이미 F-35가 보유한 핵심적인 일부 기술 구조에 접근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량형이 등장하면 그 격차는 더욱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KF-21의 내부 무장창 구조는 스텔스 성능과 투하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한 설계였다. 이는 단순히 기체 안에 무기를 넣는 것이 아니라 무기가 분리되는 순간의 기류 흐름까지 고려해 설계해야 하는 고난도 작업이었다. F-35가 내부 무장을 기반으로 세계적 평가를 얻은 이유도 문이 열리는 순간 기체의 안정성이 흐트러지지 않고 폭탄이 완벽한 궤도로 분리된다는 점 때문인데 KF-21도 같은 영역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다. 이런 기술을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은 이미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KF-21이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개발 비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는 점이었다. 많은 국가들은 최신 전투기를 구매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하고 이로 인해 도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KF-21은 비교적 합리적인 비용으로 유지비와 확장성까지 고려한 균형 잡힌 플랫폼이기 때문에
실제 전력 운용을 고민하는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었다. 특히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의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미 KF-21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전투기가 F-35보다 구매 접근성이 높다는 점에서 선택폭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한 KF-21은 다양한 무기체계와 호환되도록 설계되었고 이는 전투기 도입을 고민하는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일부 전투기는 특정 국가의 무기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실전 운용에서 제약이 생기지만 KF-21은 다양한 형태의 유도 폭탄,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무기 등을 모두 통합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호환성은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고 전술 운용에서도 유연성을 확보해주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이 KF-21의 개발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다. KF-21의 공력 설계는 F-35의 일부 기술 구조와 비교해도 크게 부족하지 않았다. 물론 F-35는 스텔스 전투기의 완성형으로 평가받고 있어 스텔스 성능에서 차이가 있지만 공력 안정성과 무장 투하 기술 자체에서는 KF-21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었다. 특히 폭탄을 강제로 밀어내는 방식인 이젝터 시스템의 완성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KF-21은 다양한 비행 조건에서 안정적인 투하 능력을 확보했다. 이는 전투 임무 수행 과정에서 큰 이점이었고 기류 변화가 심한 고속도립이나 회피 기동 상황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공력 제어 알고리즘은 많은 전문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알고리즘은 무기를 분리하는 순간 기체의 균형을 자동으로 유지하고 주변 공기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 폭탄이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튀는 것을 방지했다. 이런 기능은 기존의 일부 전투기들도 보유하고 있지만 KF-21은 한국 기술진이 처음부터 독자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이 기능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독자 개발 능력은 장기적으로 한국 항공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KF-21이 강점을 보이는 또 하나의 영역은 개량성과 확장성에 있었다. 미래의 전장 환경에서는 더 다양한 무기와 장비가 등장하고 전투기의 임무는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KF-21은 이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했다. 내부 무장창의 크기나 위치, 기체 하부의 공력 구조는 새로운 무기가 등장할 때마다 이를 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고려되었고 전자장비도 모듈화된 형태로 구축되어 있어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성능을 확장할 수 있었다. 이는 KF-21이 단일 목적 전투기가 아닌 다목적 플랫폼으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였다. 이와 달리 F-35는 높은 기술력을 보유했지만 비용 문제와 정비 난이도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반면 KF-21은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효율성을 강조한 설계를 도입해 장기적인 운용 비용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또한 한국은 전투기 운용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KF-21을 도입한 국가들은 안정적인 유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한 성능 비교를 넘어 KF-21이 가진 실제적 운용 가치를 강조하는 요소였다. 이 모든 비교와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KF-21이 아직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계 주요 전투기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는 점이었다. 기술력, 비용 대비 효율성, 호환성 등 다양한 요소에서 KF-21은 균형 잡힌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는 한국이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를 만들었다는 차원을 넘어 세계 전투기 시장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앞으로 개량형이 등장하면 이 격차는 더욱 좁혀질 것이며 KF-21은 미래 전투기 시장에서 중요한 중심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의 기술을 확보했다는 사실은 항공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었다. 전투기 개발은 단순한 무기 제작을 넘어 국가의 연구 능력, 산업 기반, 기술 협력 체계가 모두 결합된 분야이기 때문에 KF-21의 성공은 한국이 수십 년 동안 축적한 기술과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이러한 도약은 단순히 국방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 구도를 형성하며 한국이 미래 항공 개발 경쟁의 중심에 서고 있음을 의미했다. KF-21은 기술과 전략, 경제성을 모두 갖춘 전투기 플랫폼으로서 앞으로도 전 세계의 관심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한국 항공기술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KF-21의 미래는 단순히 한 세대의 전투기 개발 성공을 넘어 한국 항공력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미 확보된 공력 설계 기술, 내부 무장창 운용 능력, 안정적인 투하 기술은 앞으로 KF-21이 어떤 기술과 결합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고
이는 세계 각국이 한국의 움직임을 주목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였다. 특히 현대전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고 무기체계는 지속적으로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투기가 새로운 무기를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지가 국가 전력의 경쟁력을 결정하게 되었다. KF-21은 이런 흐름을 정확히 반영해 설계된 플랫폼이었다. 한국은 이미 장기 계획을 통해 KF-21의 성능 확장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내부 무장창의 구조를 유지한 채 더 정교한 미사일, 유도폭탄, 초음속 무기까지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기체 내부 전자장비 역시 모듈화 기반으로 구축해 필요에 따라 탐지거리, 전자전 능력, 전투관리 기능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러한 확장성은 단순한 기술적 여유를 넘어 한국이 스스로 전투기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는 의미였다. 특히 주변국의 항공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장기 전략은 한국전력의 안정적 성장을 보장하는 역할을 했다. KF-21이 보여줄 다음 단계의 변화는 무인 전투기와의 연동 능력이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미 유인기와 무인기를 결합한 전투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새로운 기체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유인기가 전장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며 여러 대의 무인기를 통제하는 방식이다. KF-21은 이러한 미래 전투 개념을 고려해 데이터를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신 능력과 전자장비를 갖추고 있어 향후 무인 전투기와의 연동 기술을 통합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구상은 단순히 기술 발전이 아니라 전장 환경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었다. 또한 KF-21이 가진 공격 안정성은 무인기와 함께 비행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인기와 무인기가 함께 고속 비행을 하거나 임무를 분담할 때는 기체 간의 거리 유지, 공기 흐름 변화에 따른 기동 시나리오 등이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데 KF-21의 설계는 이미 이런 복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이런 기술적 준비는 미래 전장에서 KF-21이 단독 운용이 아닌 통합전력 운용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KF-21은 세계 시장에서도 전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많은 국가들이 F-35 도입을 고려하면서도 비용 문제 때문에 망설이고 있고 유지보수 체계의 복잡성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반면 KF-21은 비교적 낮은 비용, 유연한 무장 통합 능력, 안정적인 운용 체계를 갖추고 있어 실질적인 전력 증강을 원하는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되고 있었다. 또한 한국이 직접 생산과 유지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은 일부 국가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했으며 이는 장기적인 군사 협력과 산업 이런 국제적 관심은 단순히 KF-21이라는 기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항공산업 전체의 성장을 촉진하는 긍정적 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었다. 해외 수출이 현실화되면 생산 규모가 증가하고 이는 제조 비용 절감과 기술 발전으로 이어지며 다시 전투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국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투기 개발 국가로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었고 이는 미래 군사산업에서 독자적인 기술 주도권을 더욱 강화하는 기반이 되었다. KF-21의 기술 성숙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의미를 갖게 된다. 초기형만 보더라도 세계 주요 전투기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개량형이 등장할 때마다 스텔스 성능, 기동성, 전자전 능력, 무장 호환성 등 여러 기술 요소가 단계적으로 향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는 KF-21이 단순히 지금을 위한 전투기가 아니라 향후 20년, 30년 동안 한국의 핵심 전력을 구성할 수 있는 장기 플랫폼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다. 기술적 성숙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와 개량을 통해 완성되며 KF-21은 바로 그런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KF-21이 가진 가장 큰 가치는 한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을 확장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였다. 독자적인 공력 설계, 이젝터 시스템, 내부 무장창 제어 기술 등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새로운 전투기 개발에 도전할 수 있는 기술적 자립의 증거였다. 이것은 단순한 항공기술 발전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 항공 무기 시장에서 하나의 강력한 경쟁자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취였다. KF-21은 이제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 항공기술의 진화와 미래 전략을 상징하는 플랫폼이 되었다. 지금까지 축적된 기술과 데이터, 개발 과정에서 얻은 경험은 KF-21의 다음 단계뿐 아니라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되며 한국이 미래 전장에서 더 강력하고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이러한 발전은 단순히 전투기 한 대의 성능 향상을 넘어 국가 전략의 큰 축을 이루는 의미 있는 성과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이 흐름의 중심에는 바로 KF-21이 있었다. 한국이 만들어낸 새로운 기준은 앞으로 전 세계가 주목할 미래 항공기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